오늘은 자동 수익의 원조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나를 위한 수익을 창출해내는 수익 자동화 시스템, 패시브 인컴을 고민하며 오늘도 잠 못 들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는 1800년대 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인들의 로망으로만 생각했던 자동 수익 시스템이 19세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1894년 5월, 영국의 작가이자 사파가 베아트릭스 포터는 글로스터에서 5마일 떨어진 헤어스크롬 그레인지에 살고 있던 사촌 캐롤라인 허튼을 방문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캐롤라인은 베아트릭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마을에 사는 존 프리처드라는 재봉사에게 일어난 신비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재봉사 존은 금요일 저녁에 마름질만 해놓은 채 바느질은 하지 않은 조끼를 남겨두고 가게 문을 닫고 퇴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가게에 들어서자 조끼는 단추구멍 한 개를 빼고 모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추구멍 옆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꼬임실이 없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봉사 존은 놀랍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정들이 밤새도록 옷을 만들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봉사 존은 밤에 요정들이 만든 옷이라고 부르며 가게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아트릭스 포터는 이튿날 곧바로 그 가게가 있는 글로스터의 웨스트게이트 거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글로스터 대성당을 비롯한 아름다운 거리의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이렇게 글로스터의 재봉사 이야기에 아름다운 사파의 바탕 그림들이 그려졌지만 바로 지필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지나 1901년 여름, 베아트릭스 포터는 다람쥐 너킨 이야기를 집필 중이었는데요. 장난기 많은 다람쥐 너킨이 도토리섬의 터줏대감 부엉이에게 까불다가 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책인 피터 래빗 이야기에 이은 두 번째 책으로 1903년 8월에 출판되었죠. 아마도 다람쥐 이야기를 쓰면서 때때로 글로스터의 재봉사 이야기도 만들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901년 크리스마스에 프레다라는 소녀에게 글로스터의 재봉사 이야기책을 선물했기 때문이죠. 재봉사 존의 신기한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베아트릭스 포터는 글로스터의 재봉사라는 작품을 썼는데 처음에는 출판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1901년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가정교사의 딸인 프레다 무어라는 이름의 소녀에게 그림책을 만들어 선물합니다. 나중에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하고 프레다에게 선물로 준 책을 다시 빌려 복사본을 만들어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글로스터의 재봉사가 베아트릭스 포터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 됩니다. 글로스터의 재봉사는 다람쥐 너킨 이야기가 출판되고 두 달 뒤인 1903년 10월에 세상에 선보입니다. 사촌에게 들었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줄거리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베아트릭스 포터는 고양이 심킨과 쥐들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가미해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상하시다시피 글로스터에 살고 있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재봉사입니다. 그리고 재봉사에게는 심킨이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충직한 고양이 심킨은 재봉사 할아버지의 심부름도 곧잘 하는 똑똑한 고양이였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글로스터의 시장이 재봉사에게 화려한 수가 놓인 비단 코트와 조끼를 주문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거행될 본인의 결혼식에 입을 옷이었죠. 재봉사는 옷감을 자르고 단추와 장식을 고르며 코트와 조끼를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다 체리빛 꼬임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저녁 재봉사는 마지막 남은 동전을 주며 심킨에게 실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연히 심킨이 몰래 찻잔 밑에 가둬둔 생쥐들을 발견하고 쥐들을 풀어줍니다. 심부름을 다녀온 심킨은 할아버지가 생쥐를 풀어줬다는 사실에 화가 나 실을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재봉사 할아버지는 실이 없어져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아파와 사흘을 꼬박 침대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천 조각들은 옷으로 완성되지 못한 채 작업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재봉사는 몸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주문받은 옷을 완성하지 못해 걱정하며 가게 문을 들어섭니다. 하지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완성된 코트와 조끼가 놓여 있었던 것이었죠. 재봉사 할아버지가 풀어준 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밤새 조끼를 바느질해 놓았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단추구멍만 완성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단추구멍 옆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꼬임실이 없어요. 라고요. 밤새 생쥐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심키는 반성하고 숨겼던 실을 재봉사 할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재봉사는 마침내 조끼를 완성하고 시장님은 새 조끼를 입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출판사와 수차례 출간을 위해 조율하면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문장이나 노래, 그림은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글로스터의 재봉사는 다른 그림책보다 훨씬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파들로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베아트릭스 포터 스스로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글로스터의 구시가지에는 글로스터의 재봉사의 집이라는 박물관이자 상점이 있습니다. 베아트릭스 포터가 존 프리처드라는 재봉사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달려와 스케치하던 곳입니다. 이 건물은 한동안 빵집, 식료품점, 세탁소 등의 가게가 운영되다가 1978년 프레드릭 워언 출판사가 이 건물을 구매하고 베아트릭스 포터의 그림을 바탕으로 내부와 외관을 개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봉사 할아버지를 위해 쥐들이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끼의 복제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980년 영국 여성협회 회원들이 책 속에 묘사된 조끼에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기 위해 400시간 이상 공들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조끼 외에도 책과 다양한 공예품, 희귀한 소장품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박물관입니다. 글로스터의 재봉사가 잠자는 동안 일어난 기적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마음에 드셨나요? 시대를 앞서간 자동 수익 모델을 본받아 AI의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자동 수익 시스템을 구현해 볼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